최악의 상황으로 26만 2,499명이 청약에 참여할 경우 모두 2주씩 받아야 하기에 비례배정 주식수는 2주밖에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이 진행되는 이삭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투자자들이 총 1,505건이 참여하여 1,427.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청약 경쟁률을 생각하면 매우 높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낮지 않은 경쟁률입니다. 수요 예측 분포가 매우 좋습니다. 공모가 밴드 상단과 초과를 제외하고는 단 한 건의 수요 예측 분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각화 결과를 살펴봐도 대부분의 수요 예측 신청이 최상단 이상에 몰려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무보유 가격도 수량 대비 20.73%로 좋은 편입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의 20.73%는 솔루엔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의무보유 가격 비율과 비슷합니다. 기본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은 제조, 산업 전반에 걸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공모가 밴드는 95,000원에서 11,500원이었지만 좋은 수요 예측 결과에도 공모가 밴드를 넘지 않은 11,5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진행이 되며 청약일은 4월 12일 월요일부터 13일 화요일까지입니다. 환불일은 2일 뒤인 4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상장일은 4월 21일 수요일로 해성 TPC와 청약과 상장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의 비즈니스 모델은 스마트 팩토리의 설계부터 업그레이드까지 모든 부분에 걸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사업 영역으로는 산업 자동화 솔루션과 디지털 팩토리 솔루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매출 실적을 살펴보면 산업 자동화 솔루션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수출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이삭 엔지니어링은 산업 자동화 솔루션을 국내 기업에 공급하는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IR 자료의 매출액 추이로도 산업 자동화 솔루션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현재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고르진 않지만 적자 회사는 아닙니다. 꾸준히 발생된 이익을 바탕으로 주체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점은 매우 좋은 점입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의 가장 큰 매출인 산업 자동화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자동화 솔루션은 공장의 생산과 모든 현황을 종합 관제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어느 부분에서 적체가 발생하는지 재고와 생산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하지만 모든 공장이 이렇게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공장은 어떠한 기술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공장 운영은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재고가 떨어지거나 관리, 운영이 필요한 상황은 전화와 이메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전된 기초 수준은 생산된 물건들이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필요한 기능에 따라 개별 솔루션이 제공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준이 높아질수록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공장 운영의 효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단계별 스마트 팩토리 현황을 보면 기초 단계에 머무르는 공장들이 대부분입니다. 중간 1단계와 2단계로 갈수록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단계의 스마트 팩토리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최종 소비자가 대기업 및 중견 제조업체로 한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소비자가 왕인 시장입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단가 인하가 요청될 수 있고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는 점 주의해야겠습니다. 신규 고객을 늘리는 것이 매우 쉽지 않은 것을 지난 주요 매출처별 매출 비중 추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 상당 부분의 매출을 SK 하이닉스와 SK가 차지하였습니다. 이때 2018년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설비와 공장을 늘리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2019년 SK 하이닉스와 SK의 매출이 줄어들자 전체적인 매출이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인 2020년에도 SK 하이닉스와 SK 매출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기타 매출이 늘어나서 전체 매출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타 매출이 일시적 매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이삭 엔지니어링은 SK 하이닉스, SK 건설 등 SK 계열사와 현대제철, 동부제철, 포스코 ICT와 같은 특정 산업에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산업에 대한 하락기가 왔을 때 이삭 엔지니어링도 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점 주의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제품인 디지털 팩토리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팩토리 솔루션은 이삭 엔지니어링이 지멘스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각 업체의 상황에 맞게 수정, 공급하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지멘스의 파트너십 티어 1 체결로 보입니다.
투자 설명서에서도 티어1 파트너십을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티어1과 티어2의 차이까지 밝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멘스의 홈페이지를 가보면 우리나라에만 티어1 파트너십으로 추정되는 공급사들이 20여 개사나 존재합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은 이 중 한 업체입니다. 지멘스 티어1 파트너십이 국가당 한 개씩 존재하는 매우 강력한 장점은 아닙니다. 경영권 분쟁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의 최대 주주의 지분 현황을 보면 매우 독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려 5명의 주주가 모두 동일한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2명 혹은 3명의 주주가 같은 지분을 갖는 공동 창업자, 공동 경영의 형태는 많지만 무려 5명의 주주가 같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보통 이런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한 주주의 지분이 높아지는 형태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현재 이삭 엔지니어링은 모두 같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주 개개인의 지분은 높지 않은 수준으로 최대 주주들 간의 분쟁이 생길 경우 경영권 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5인의 공동 최대 주주 체제가 정말 이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명의 최대 주주들은 경영권 안정을 위해 6개월간 지분을 매각할 수 없는 의무보호 예수 기간에 2년 6개월간의 자발적 보호 예수를 더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최대 주주들이 3년간 지분을 매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까지 최대 주주 중 지분을 매각하고 싶은 주주가 나타난다면 나머지 주주들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등에서 의결권이 나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의결권은 당사자 간 합의를 마친 후에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명의 최대 주주가 향후 5년간 경영권의 위협과 경영과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비하였습니다. 이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모가 산정 내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회사로는 티라유텍, LS일렉트릭, 정원엔시스, SFA, SM코어가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원엔시스는 적자 기업으로 탈락하였고 SM코어는 퍼가 740이 넘어 비교그룹에서 탈락하였습니다. 그 결과 티라유텍과 LS일렉트릭, SFA의 퍼만 계산에 이용되었고 평균 25.07의 배수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25.07의 퍼를 2020년 당기순이익 47억을 곱해 이삭 엔지니어링의 시가총액은 1178억으로 결정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주식수로 나눠 주당 평가 가액은 14,2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19.1%에서 33.1%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 공모가액이 산정되었고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 11,500원의 공모가로 확정되게 된 것입니다. 상장 당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은 공모가 11,500원이고 상장 주식수는 780만 3천주입니다. 이를 곱하면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897.35억이 됩니다. 기존 주주들의 유통 가능 주식수는 없고 공모주주인 일반 청약자 배정분 52만 5천주와 기관 투자자 배정분 153만 5천주만 상장 당일 유통이 가능합니다. 유통 가능 비율은 26.4%이고 금액으로는 공모가 기준 236.9억이 됩니다. 여기에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제외됩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좋은 편입니다. 게다가 15일, 1개월의 단기간보다는 3개월, 6개월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까지 배정을 받기 원한다는 건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의 의무보유 확약 제외된 결과를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20.73%였고 지난 실제 배정 경향은 222.66%였습니다. 즉 20.73%의 약 2.2배가 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경향을 반영하면 70만 8,511주가 의무보유 확약으로 배정되고 206만 주에서 의무보유 확약 주식수가 제외된 135만 1,489주가 예상 유통가능 주식수입니다. 비율은 크게 낮아져서 17.3%, 공모가 기준으로 유통가능 금액은 155억이 됩니다. 물론 실제 배정 경향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보다 클 수도 이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 엔지니어링에는 상호안전한 우선주가 있습니다. 2019년 7월 24일 발행된 주식수가 무려 48만 5,520주나 됩니다. 주당 발행가액은 8,214원으로 공모가 11,500원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상한 우선주의 대부분을 나우그로스 캐피탈 3호 투자 합작 회사가 가지고 있고 남은 부분을 신한 금융투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상환전환 우선주 48만 5,520주는 전체 주식수의 5.86%나 해당되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상장일부터 전환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유통가는 주식수 현황을 살펴보면 이미 신한금융투자는 보통주 69,3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보통주 69,300주에 상장을 진행하는 증권사로서 의무적으로 배정받아야 되는 63,000주의 주식의 상환전환 우선주 53,942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186,242주로 약 2.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공모가 기준 약 21억 4천만 원이나 됩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상장을 진행하면서 수수료로 공모금액의 3%인 7억 2,450만 원을 받습니다. 최근 공모가를 상당히 높이는 경향도 있고 해성 TPC보다 수요예측 결과가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똑같이 공모가 13,000원으로 높여도 되는 상황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가를 13,000원으로 1,500원 상향한다고 했을 때 수수료 수입은 약 1억 원이 증가합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미 21억 4천만 원어치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모가를 높여서 얻는 수수료 수입과 기존 주식들의 매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결국 신한금융투자는 큰 틀에서 자사의 이익을 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장 당일 유통 물량을 비교해보면 의무보유 확약이 예상대로 배정된다고 했을 때 선진 뷰티 사이언스와 사이버원 사이의 유통 물량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성 TPC와 동시상장의 변수는 있지만 유통 물량은 낮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약 및 예상 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은 일반 투자자 모집분이 52만 5천 주입니다. 하지만 신한금융투자는 50% 이상 균등 배정이 적용된 전원 균등 방식입니다. 청약 수수료는 없으며 최대 청약 한도는 52,500주, 청약 증거금으로는 3억 187.5만 원이 됩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일반 고객과 우대 고객의 한도가 동일합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청약 마지막 날의 개설에도 청약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단독으로 청약을 진행한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솔로엠 당시의 청약자 비율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균등 배정 최소 단위는 10주로 청약 증거금은 11만 5천 원에 50%인 5만 7,500원입니다. 만약 솔로엠 당시 청약자 수가 모인다면 균등 배정 경쟁률은 7.42대 1이 됩니다. 하지만 청약자 모두가 동일한 주식수를 받아야 하기에 8주가 배정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 청약자 수와 8주가 곱해진 28만 3,152주가 균등 배정 주식수가 되고 최소 균등 배정 주식수인 26만 2,500주에서 늘어난 만큼 비례 배정 주식수는 줄어들어야 합니다. 최근 진행된 청약인 제노코의 88,636명 정도가 참여한다고 봤을 때 균등 배정 경쟁률은 2.96대 1이 됩니다. 모두 동일하게 3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균등 배정 주식수는 아주 조금 늘어나고 비례 배정 주식수도 아주 조금 줄어듭니다. 자이언트 스텝에 17만 2,781명이 참여한다고 하면 1.52대 1을 기록하고 모두 2주를 받아야 합니다. 균등 배정 주식수는 크게 늘어나고 비례 배정 주식수는 크게 줄어듭니다. NC스에 27만 8,906명이 참여한다고 보면 균등 배정 경쟁률은 0.94대 1로 모두 최소 한 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전원 균등 배정은 청약자 수에 따라 비례 배정 주식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26만 2,499명이 청약에 참여할 경우 균등 배정 경쟁률은 1.0에 가까운 1.00001이 됩니다. 따라서 모두 2주씩 받아야 하기에 균등 배정 주식수는 52만 4,998주가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비례 배정 주식수는 2주밖에 남지 않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상황으로 13만 1,249명이 참여하면 경쟁률은 2대 1에 매우 가깝고 전부 3주씩을 받아야 합니다. 균등 배정 주식수는 39만 3,747주가 사용되고 비례 배정 주식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의 청약자 수는 제노코의 8만 8,636명에서 자이언트 스텝의 17만 2,781명 사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균등 배정은 2주 아니면 3주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균등 배정의 50% 이상 전원 균등 방식으로 인해서 비례 배정 주식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점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비례 배정은 추정조차 어렵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은 청약을 진행하는 신한투자금융이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적당한 공모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장점입니다. 다만 스마트 팩토리 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성장이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이고 상장 당일 기존 주주들의 유통 가능 물량이 없습니다.
상장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균등 배정에 의해 비례 배정 물량이 크게 줄어들 위험이 있으므로 청약자 신청 추이를 보면서 비례 배정 참여를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 1일차가 끝난 후에 해당 정보를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이버 경제 전문 블로거 아이언입니다. 남겨주신 소중한 피드백과 응원은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